날씨가 추운 것 같긴 해. 난로를 틀었는데도 안 따뜻해.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일단 6문제인데, 맨 처음에 제한 시간 안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최고점자가 4개였고요. 2번과 3번 이렇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개 맞은 친구도 1명이었어요. 2번, 5번, 6번.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이 틀린 친구도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6개 다 맞은 친구가 있기는 했습니다. 2번, 3번 다 고쳤고, 그 다음에 4개 맞은 친구가 1명. 그래서 2번을 마저 고쳤는데 5번, 6번이 남았어요. 5번, 6번이. 그리고 조금 더 많이 틀린 친구도 있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길지 않으니까 그냥 짧게 후다다다닥 빨리 한번 마무리하고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다시 한번 그 인수분해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은, 자, 케이스 5가지에서 수차대로 보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은 공통인수가 보이면은 묶어줘야 된다. 그쵸? 아니면은 공통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치환해서 들어가는 거. 일단 요거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공식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 사실 그 공식까지는 지난번 테스트에다가 집어넣어놔서 얘는 따로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요거 세 번째 거부터 들어갔어요. 세 번째 거. 그러니까 인수 정리로 들어가는 거. 대입해서 빵 되는 거 찾아서 조립제법 이용해 주는 거.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3차짜리랑 4차짜리로 하나씩 집어넣었어요. 인수 정리는 그냥 하나만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제일 중요하니까 그냥 2문제 집어넣습니다.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특수한 꼴. 자, 특수한 꼴은 4차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4차들은 좀 특수한 애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일단 넓게 2가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짝수차만 존재하는 경우, 두 번째는 개수가 대칭인 경우. 그렇죠. 이렇게 2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이쪽은 아무래도 난이도가 좀 있다 보니까 이쪽은 나중에 보자 라고 지난번에 설명만 한번 하고 넘어갔고요. 짝수차에 관련돼서 이것만 2가지 케이스. 첫 번째는 치환만 하면은 바로 그냥 2차 인수분해가 진행될 수 있는 거, 그걸 보기차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막상 치환하면은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 완전 제곱식을 강제로 만들어서 합차식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순서대로 집어넣었어요. 보기차 3번, 합차 4번. 그래서 이렇게 1, 2, 3, 4예요. 1, 2, 3, 4.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문자가 2개 이상 나오는 경우. 요건 어저께도 사실 그렇게 많이 풀진 못했어요. 한 2문제인가? 요 정도 풀고 하나도 내가 후다다닥 설명하고 그냥 끝내가지고 아마 잔존 기억이 많진 않을 거예요. 자, 푸는 거는 전부 어떻게 푼다? 내림차순으로 이용해서 푼다. 그마저도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 기준으로 내림차순에서 들어갑니다. 이유는 그래야 항이 적게 나오니까. 그쵸? 그래서 이쪽에다 집어넣은 게 5번과 6번. 그래서 2개를 집어넣었어요. 어차피 5번, 6번을 집어넣은 거는 맞출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 맞추더라도 설명하려고 집어넣은 게 좀 큽니다. 설명하려고. 자, 근데 다행히 지금 다 맞은 친구도 있고. 잘했습니다. 자, 여기서 1번.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그렇죠? 당연히 일단 3차, 4차 인수분해가 나왔다. 공통인수 안 보여요. 못 묶어요. 곱셈공식 저런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일단 숫자부터 때려 박아보는 거예요. 인수 정리는 3차 이상의 당식, 모든 당식 다 돼요. 2차도 1차는 인수분해할 게 없으니까 2차도 돼요. 근데 2차는 우리가 보통 X자 모양 이용해서 더 많이 가죠. 그래서 아예 그냥 인수분해 꼴을 강제로 만들어준 다음에
전개해서 맞는지 비교하는 게 더 빨라가지고 그걸 쓰고요. 3차부터는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무조건 인수 정리로 들어갑니다. 자, 얘는 지금 딱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빡 나와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6. 그래서 조립제법 써보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6. 그죠? 1부터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네요. 얘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니까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2, 3, 그다음에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씌워주면 되겠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그래서 x 마이너스 1에다가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끝나겠네요. 자, 이게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마찬가지예요. 3차인데 4차인데 사실 이쪽을 먼저 들어가서 스캔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차피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개수도 대칭 구조가 아니고 그리고 짝수차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특수하지 않은 꼴이에요. 그렇죠? 뭐 물론 이미 위에서 스캔해놔야 돼요. 4차인데 대입해서 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이게 약수인데 제일 만만. 솔직히 거의 대부분 다 1과 2 집어넣으면 거의 다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래서 4개 중에서 거의 대부분 다 끝나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1 집어넣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1 집어넣어서 안 돼요. 그럼 마이너스 1도 집어넣어 봐야 되겠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일단 나눠 떨어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안 되는데. 잠깐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하지. 말도 안 돼. 미안. 플러스 4. 이런 실수하면 안 돼. 이런 실수. 7,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빵.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식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인수를 일단 쓸 수 있는데 또 3차예요. 3차는 인수 정리 아니면 못 찾습니다. 그래서 얘는 또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아까 1은 안 됐고 마이너스 1은 한번 썼고요. 근데 마이너스 1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왠지 아닌 것 같아. 그럼 뭐 2랑 마이너스 2밖에 없는데 2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음수 넣으면 음수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어차피 양수 중에서 나올 거니까 1이 안 되면 2 집어넣으면 되겠죠. 3, 6. 아이고 빵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x-2라는 인수가 또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상태에서 한 번에 안 되면 얘를 먼저 전개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숫자 집어넣어서 해보면 돼요. 1번처럼. 그렇죠? 어차피 1번이랑 같은 꼴이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했다라고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요거를 지금 그렇죠? 이게 인수분해가 순간적으로 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1, 1, 3, 1 하면 되겠군. 그래서 x-3, x 플러스 이렇게 쓴 경우가 있었는데 그죠? 안 되죠? 왜냐면 곱해서 마이너스 3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 3이라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전부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 자,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자, 아무튼 2번 그렇고요. 3번도 한번 좀 볼게요. 3번도. 자, 얘가 보기차로 관련된 내용이고요. 사실 뭐 얘는 치환해도 되지만 그냥 2차, 1차 상수를 놓고 오면은 이렇게 그냥 들어가줘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6과 x제곱 마이너스 1로 어차피 인수분해가 돼요. 그죠? 짝수차밖에 없는 경우에. 자, 근데 아쉽게도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죠? 요것만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6에다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식으로 인수분해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너무 오른쪽으로 몰렸다, 진짜. 이거. 자, 일단 뭐 여기까지만 쓰고 다시 왼쪽 좀 지우고 가볼게요. 자, 얘는 강제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줘요. 25니까 5의 제곱. 그러면 x제곱과 5를 곱한 2배 10x제곱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x 4제곱 플러스 10x제곱 플러스 25 빼기 x제곱. 그쵸? 이렇게 들어가야 제곱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x제곱 플러스 5의 제곱 빼기 x제곱.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또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또 빼주게 되겠네요. 아쉽게 더 이상 인수분해는 안 됩니다. 여기서 끝. 자, 그 다음에 5번, 6번. 두 문자 이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5번. 자, 얘는 x 제곱 y 제곱 빼기 2xy 3x 3y 2. 그쵸? 물로 내림차순에도 얘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x도 최고 2차, y도 최고 2차. 똑같아요. 물로 해도 어차피 관점 비슷하게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x로 내림차순을 한번 해볼게요. 자, x 2차. 하나밖에 없어요. x 1차. 두 개네요. 그래서 얘는 둘 다 마이너스 x로 묶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x로 묶으면 2y 플러스 4.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항급에 해당하는 거. 야, 여기서 상수항은 y가 상수라고 얘기한다 라기보다는 x만 변수로 놓고 봤을 때 x가 없으니까 그래서 상수항처럼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y에 대한 내림차순 입장에서 1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요거 자체가 인수분해가 돼요. 지금 항은 총 몇 개냐면은 이게 x에 대한 내림차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이 총 3개죠. 근데 문제는 상수항이 3개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로 묶어줘야 돼요. 최대한 정리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인수분해 되면은 y에 대해서 인수분해 해주는 거야. 상수항 안에서만. 그쵸? 자, 그럼 얘는 1, 1, 2.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나오네요. 그래서 얘는 y 플러스 1과 y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때 마찬가지로 얘를 인수분해해서 들어가는데 얘는 1, 요거랑 요거 둘 더하면은 2y 플러스 3이 맞네. 그래서 마이너스 y 플러스 1과 마이너스 y 플러스 2로 강제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조금 신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본다면 y는 상수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y가 문자로 나와 있으니까 상수라고 취급하더라도 우리가 복잡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y가 편의상 1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급수로 놓고 오면 이런 급수라는 거야. 급수로 놓고 오면. 그럼 왼쪽 거 다시 써보면 x 제곱 빼기 y가 1이라고 친다면 5x y가 1이라고 친다면 1 더하기 3 더하기 6. 괜찮아요? 이건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요. 동급이에요. 완전 동급. 이게 y가 1인 경우에 놓고 봤을 때 왼쪽 식이에요. y가 1일 때. 그 y가 2일 때는 x 제곱 빼기 4 더하기 3이니까 7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 더하기 6 더하기 그쵸? 이것도 보면은 12예요. 4, 30이구나. 그쵸? 그래서 급수로 놓고 오면 똑같습니다. 얘도 어차피 이거 다 더한 걸 갖다가 인수분해 해주잖아요. 그쵸? 마마에서 마이너스 7. 그쵸? 이렇게 나오듯이. 얘도 똑같아요. 이거가 두 개로 곱해져 있으니까 인수분해 한다면 얘가 xx로 찢어지고 얘가 y 플러스 1, y 플러스 2로 찢어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준다면 얘네끼리 곱했을 때 개수가 마이너스 2y 플러스 3 그대로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x 빼기 y 플러스 1 x 빼기
2y 플러스 y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요. 2차기는 하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쉽진 않았어요. 이걸 어저께 좀 빨리 나갔지? 이걸 좀 어저께 빨리 나갔어요. 그래서 아마 기억 잘 안 날 거예요. 내가 그냥 한 문제 보여주기만 하고 아닌가? 하라고 해서 직접 하게 하기는 했구나. 직접 하게 하긴 했는데 그쵸? 너무 어려웠죠? 그죠? 마지막에 자, 그 다음에 6번 오히려 5번보다는 6번이 좀 더 쉬울 거예요. 왜? 문자가 3개라서. 문자가 3개인데 왜 더 쉬워? 사실 문자가 적을수록 더 편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문자가 많은 경우는 얘처럼 아예 2차식의 인수분해를 꼭 떠올려야 되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공통인수 묶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내림차수만 하면은. 그래서 급수 자체는 얘가 더 높은 급수기는 하지만 문제가 더 단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x 어잉? 문자가 3개나 나왔네. a, x, y 3개나 나왔어요. 자, 그러면 a는 몇 차까지 있는지 봅시다. 최고. 2차까지 있구나. 그쵸? 그럼 만약에 a에 대해서 내림차수를 한다 그러면은 2차, 1차 상수 이렇게 돼요. 총 3개의 항이 나와버려요. 괜찮죠? y도 한번 볼게요. y 최고 2차까지 갑니다. 생각해보니까 얘가 지금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2차, 1차 상수. 그쵸? 자, 근데 x로 놓고 오면은 최고 1차예요. 그래서 x가 1차이나 x가 0차 그냥 상수항. 괜찮죠? 그래서 크게 2개의 항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x로 가자. 한개수가 적어지니까. 그래서 얘는 x로 묶었을 때 y-1. 그 다음에 상수항 y제곱 마이너스 a제곱. 자, 이때 상수항은 보통 상수항 아니면 알아서 다 묶어 놓잖아요. 상수항은 여러 개의 항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수분해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통된 인수가 보여요. 괜찮죠? 자, 다시 한번 y-a 얘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 그쵸? y-1로 묶었을 수 있구나. 그죠? 공통된 인수로 묶었을 수 있구나. 그래서 y-a로 묶어주면은 얘는 x. 그죠? 딸기 x개 딸기 y 플러스 a개. 그쵸? 3개에서 5개 더하면 3 더하기 5. 그쵸?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이거 어저께도 좀 약간 풀이가 중간에 이상하게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 공통된 거 묶었을 때. 자, 그래서 이거 생각해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와, 고생했어. 복소수로 갑시다. 복소수로 갈게요. 이야. 목소리가 점점 가고 있어. 수업이 너무 많은가? 아직 방학도 시작 안 했는데 큰일 났어. 방학도 시작 안 했는데 방학 때가 제일 바쁜데. 이게 주말만 되면은 자꾸 막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어제도 저녁 때 막 열변을 토했어. 해야 된다고.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난다고. 예비고1 친구들인데 진짜 솔직히 얘기할게. 예비고1 친구들인데 지금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 쪽을 했어요. 인수분해를 해야 돼. 그 4차 인수분해 있죠? 가만히 있어. 생각 안 나니까. 진짜. 5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 3차 전개 가만히 있어. 3차 전개하는데. 진짜. 열변을 토했지. 진짜. 아무튼 좀 씁쓸합니다. 씁쓸해요. 자, 그래서 개념 교재 나눴었어. 습 제로 풀으라고.
스텝 제로. 진짜. 아우, 안 된다고, 진짜. 이 기본 문제 이거라도 진짜 풀어야 돼. 이게, 그리고, 내가 스텝 제로라고 하기는 했지만, 여기에는 문제들 있잖아요. 여기에는 문제들을 완벽하게 다 해도 수학상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흐름. 그러니까 완전 근간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어차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만 다 봐도 막상 이제 유형사 같은 거 딱 들어가잖아요. 해볼만 해요. 진짜로. 눈에 좀 익어요. 거기서 조금만 더 어려워졌네. 약간 좀 이런 느낌이 있는 거지. 기본 뿌리는 똑같습니다. 자, 아무튼 내 목이 가버리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핑계를 얘기했어요. 자, 이것도 지워도 돼요? 아, 지우면 안 되나?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복소수의 정의로 한번 가봅시다. 자, 다시 한번 어저께 잠깐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운 수는 정말로 자연적으로 발생한 수예요. 왼쪽에다 좀 쓸까? 자연적으로 발생한 수예요. 자, 그걸 자연수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는 양의 정수라고 얘기합니다. 양의 정수. 자, 그럼 그 양의 정수는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소수. 두 번째, 합성수. 그 다음에 1.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네요. 여기서 소수라고 하는 건 2, 3, 5, 7처럼 약수가 두 개밖에 없는 거. 합성수는 약수가 3개 이상 있는 거. 그쵸? 소수가 2개 이상 합성되어 있는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1은 약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0이라는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음의 정수라는 것도 배웠어요. 자, 거기까지가 전체 정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수는 딱 떨어지는 거, 뭐 4나 무슨 뭐 마이너스 2나 0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문제는 좀 더 바깥으로 나가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내용에서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유리수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유리수는 어저께도 얘기했어요. 몹시 유리한 수는 아니겠고요. 당연히 유리수라는 한자를 가지고 사용한다. 그래서 얘는 있을 유자에 비율리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래 비율리자는 아니에요. 비율리자는 아닌데 27리자인데 그냥 비율리자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왜냐면 유리수가 이거 스토리를 좀 얘기하기 좀 애매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뭐 궁금하니까 유리수가 영어로 뭐냐면 레셔널 넘버예요. 근데 이 레셔널이 이성적인이란 뜻이 있죠? 이성적인 수. 그래서 이성적인 수. 그래서 유리수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거예요. 한자로. 근데 이게 레셔널이라고 이제 서양권에서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은 얘는 정말 이성적인이라서 이성적인 수라고 붙인 게 아니고 이 이름 붙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레이시오. 레이시오가 비율이란 뜻이죠. 그래서 널 보통 이제 부사격으로 쓰려고 비율적인 수를 나타내려고 레이셔널 넘버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정말 이성적인 수라서 유리수라고 이름 붙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막 뭐 학교 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 야, 이거는 유리수라는 이름이 안 맞는다. 비율이니까 비율 유비수로 쓰는 게 맞다. 지금이라도 바꿔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쵸, 이미 굳어졌어요. 이미 굳어졌어요. 다들 쓰고 있어서 못 바꿔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다들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만 이미 얘가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결론은 그냥 비율리자로 생각하자라는 거야. 어차피 우리가 뭐 한자까지 분석해 들어갈 정도로 수학의 정의를 깊이 들어가는 건 지금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죠? 자, 결국엔 다시 한번 비율이 있는 수예요. 아, 비율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2대 3 같은 이런 비율이 있다. 그러면은
2분의 3의 B를 갖고 있다. 아니면 3분의 2의 B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얘랑 얘가 과자가 2대 3 비율로 갖고 있으면은 얘는 얘보다 3분의 2배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율적인 수로 나타내보자 라고 한 게 유리수의 시작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리수는 정의가 어떻게 돼요? 얘는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이 되냐 안 되냐 이걸로 기준을 잡습니다. 분수꼴이 되냐 안 되냐 다만 정수로만 나타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때 분모 정수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분모가 0이 되는 건 아예 정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의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그렇죠? 표현이 안 됩니다. 자, 그때 우리는 정수 바깥에 있는 이런 유리수를 정수가 아닌 유리수, 자, 이렇게 나타내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는 비율이 있는 수가 있다면 비율이 없는 수도 있겠죠. 무리수. 자, 그래서 무리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몰라, 이걸 벗어나는 뭔가가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지금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왜? 합쳐놓고 안으로 들어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뭐라 그러냐, 다 합쳐서 실수라고 얘기합니다. 뭐 미스테이크는 아니겠죠. 그쵸? 실제로 존재하는 수, 리얼 넘버 약자예요. 리얼 넘버 약자. 자, 그래서 쟤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의 표현 방식을 따라가야 돼요. 실수 표현 방식을 보면은 소수점 기준으로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계속 올라가는 자리, 그쵸? 뭐 천문학적인 숫자까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소수점 안에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계속 내려가는 거. 그죠? 모든 실수 표현은 이렇게 돼요. 앞에 부호까지를 끝으로. 모든 실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들은 다 이걸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때 소수점보다 앞으로만 숫자가 등장하는 경우를 우리는 정수라고 불러요. 그렇죠? 무슨 뭐 420, 뭐 11, 마이너스 24 이런 것들 딱 소수점보다 앞에만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수점 안에 숫자가 첫째 자리라도 하나라도 한 자리라도 들어가면은 얘는 우리를 소수라고 불러요. 뭐야? 그럼 이 소수랑 이 소수는 같은 건가? 얘는 한자가 좀 다릅니다. 얘는 소자가 바탕 소자예요. 근간이 되는 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원소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때 소자가 뿌리가 되는 수예요. 근간이 되는 수. 우리는 2, 3, 5, 7 이런 것들은 뭔가를 곱했을 때 더 넓은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수다. 이름 왜 뺀 거예요? 얘는 곱해도 안 바뀌니까. 곱해도 안 바뀌니까. 그래서 이름 빠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소수는 뭐냐? 얘는 말 그대로 작은 소자예요. 작은 수예요. 그래서 원래는 소수가 어떤 식으로 정의되냐? 0. 얼마 얘만 소수라고 불렀어요. 원래는 0과 1 사이에 있는 그 숫자들만 소수라고 불렀는데 넓게 지금은 어떠냐? 소수인 부분이 존재만 한다면 정수인 부분이 얼마가 나오더라도 그냥 넓게 소수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엄밀하게 소수는 0과 1 사이에 있는 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이런 소수가 문제가 되겠죠? 왜? 좀 보면 알겠지만 전체 실수에서 정수를 떼잖아요? 정수 떼면은 전부 소수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괜찮죠? 그래서 지금 얘는 어떻게 볼 수 있구나. 실수에서 정수를 벗어난 모든 애들을 우리는 소수라고 불러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랑 무리수는 전부 소수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중학교 때 하죠. 중학교 때 3학년 때 하나? 무리수 처음 언제 배우지? 3학년 때 배우죠? 자, 그래서 아마 안 배웠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천천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에 생각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소수를 좀 분석해야 돼요. 그때 어디까지가 유리수고 어디가 무리수인지 이런 걸 좀 나타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소수를 분석해보니까 얘는
아, 분수꼴이 되냐 안 되냐로 둘을 구분을 하는구나. 그쵸? 유리수인지 아닌지는 분수꼴이 되냐 안 되냐예요. 자, 그래서 얘를 구분해 봤어요. 첫 번째, 그러면 소수를 어떻게 하면 분수꼴을 만들 수 있지? 아, 2.4 이런 식으로 소수점 아래 막 첫째 자리 아니면 둘째 자리까지만 이렇게 내려가는 거. 왜? 아, 얘는 끝이 만약에 있다면 내가 그만큼 10의 거듭 제곱으로 써버리면 분수꼴이 무조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 뭐라 그래요? 한계, 끝이 있을 유자, 있는 소수라고 해서 유한소수라고 부르죠. 자, 이 유한소수는 당연히 다 유리수예요. 죄다 유리수예요. 끝이 있으니까 그만큼 10의 거듭 제곱을 분모로 놓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무한소수. 당연히 끝이 없잖아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가는 거면은 당연히 얘는 뭐 분수꼴 안 되겠지 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하는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3분의 10 그러고 보니까 얘가 끝이 있었나? 어잉? 그죠? 계속 나가요. 끝이 없어요. 괜찮죠? 자, 끝은 없지만 어때요? 분수꼴이 돼요? 되죠. 끝이 없지만 분수꼴이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수들의 공통점을 확인해 보니까 얘는 소수 부분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소수 부분이 계속 순환한다. 그래서 순환소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3분의 10 같은 거, 그쵸? 3.33333.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쓰냐? 이런 경우에는 소수 부분에서 반복하는 애들만 위에 점 이렇게 찍어줘요. 그쵸? 요게 순환소수의 표현 방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는 뭐예요? 순환하지 않는 소수가 있겠죠? 비순환소수. 순환하지 않는 소수를 그냥 비순환소수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순환 안 한다. 어떤 게 있을까요? 3.14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자, 원주율 파이 혹시 기억나요? 파이. 그쵸? 얘는 끝이 없어요. 끝없이 내려가요. 근데 이 끝없이 내려가는 이 수는 자주 써요? 안 써요? 엄청 써요. 원 나오면 무조건 써요. 원 나오면. 근데 원이 너무 중요한 도형이잖아요. 근데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를 그냥 일일이 다 곱해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에이, 몰라. 얘는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문자로 갖다가 쓰자. 그래서 아예 파이라는 기호를 가지고 그냥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3.14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파이라는 수. 그렇죠? 애초에 나타낼 수 있었으면,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으면 이렇게 문자로 쓰지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1.414 어쩌고저쩌고 나가는 거. 자, 뭐냐면은 제곱해서 2 나오는 애들의 x값을 구해보잖아요. 1.414 어쩌고저쩌고 계속 내려가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쓴다고요? 제곱근 2라고 씁니다. 루트 2라고 써요. 왜? 루트 2는 제곱했을 때 우리가 2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괜찮죠? 기호 자체가 그냥 이거예요. 기호 자체가 완전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냈죠? 왜? 제곱해서 정수 나오는 게 한두 끝도 없잖아요. 막 루트 15 뭐 이런 거. 그럼 얘는 제곱하면 15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제곱해서 2 나오는 거. 얘는 보통 어떻게 하냐? 세제곱근 2로 가요. 물론 얘 말고 두 개가 더 있긴 하지만 3차 방정식이라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얘.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이러면 세제곱근이라는 거예요. 세제곱근. 자, 그래서 뭐 1.732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러면 이런 소수들을 어떻게 구했냐? 저기 어떻게 구했을 것 같아요? 이거? 제곱해서 2 나오는 거? 진짜 끈질기게 해요. 수학자들은 어떠냐면은 진짜로 열심히 계산을 해요. 옛날 수학자들. 이거 제곱해서 2 나오는 거 찾으려고 1제곱? 2제곱? 그러면 뭐 제곱해서 2 나오는 거는 이 사이에 있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은 1.5를 제곱해봐요. 2.25? 2보다 크네. 그럼 이제 1.4를 제곱해봐요. 1.96. 얘보단 조금 더 커야 되겠네.
그래서 1.42를 제곱해봐요. 그 다음에 1.42를 제곱해봐요. 그 사이에 있네. 이러면서 소수점 얘가 100제짜리까지 제곱을 해요. 근데 규칙이 안 나오는 거예요. 100제짜리까지 안 끝나죠? 200제짜리까지 내려가요. 진짜 옛날에 계산기가 없으니까 그걸 일일이 다 했어요. 진짜로. 자,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표를 만드는 게 있어요. 로그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로그? 되게 좀 어려운 개념이 있습니다. 이 지수랑 관련된 어떤 표현 기호가 있는데 얘가 이런 제곱근처럼 표가 있어요. 그 표를 만드는데 이따만한 두께 표예요. 이 로그 표를 만든 사람이 이거 만드는데 얼마 걸렸냐면 3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만 30년 동안 한 거야. 자기 인생 갈아 넣어서. 진짜로. 되게 뻘찍하잖아요. 되게 뻘찍 같은데 그게 수학 계산 속도의 비약적인 발전을 끌고 와요. 전 세계적으로. 진짜로. 엄청난 발전을 일으켜요. 진짜로. 그러니까 무의미한 시간은 아닌 거. 알았어, 미안해. 아무튼 진짜로 계산 되게 무식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노가다는 노가다가 아니에요. 다 빡세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비순환 소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리수예요. 자, 다시 한번. 자, 요 위까지가 어떻게? 이 위까지가 유리수, 요 밑이 무리수 이렇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것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전체 무리수는 자, 일단 거듭 제곱과 관련된 무리수 제곱근, 그 다음에 원주율 파이.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곱근으로 나타낼 수 있는 무리수 전체에서 점밖에 안 돼요. 이거 왜요? 우리가 지금 표현 못해요. 괜찮나요? 지금 고등과정 전부 다 끝나도 어떻게 되냐? 로그로 나타내는 무리수, 그 다음에 극한과 관련된 무리수, 미적분까지 놓고 봐도 이렇게 4개 왜 없어요? 표현할 수 있는 무리수가. 표현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수가 엄청나게 큰 범위예요. 엄청나게. 자, 그래서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유한소수랑 순환소수를 합친 거고요. 그 다음에 무리수는 비순환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실수들은 무슨 특징이 있냐? 그런 실수들은 부호가 있네. 괜찮죠? 자, 그럼 얘는 어때요? 모든 수는 제곱하면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그게 실수의 엄청나게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만 제곱해서 0은 나와요. 제곱해서 딱 0인 경우만.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실수는 절대로 제곱해서 음수가 안 나오더라. 자, 근데 잠깐만. 그럼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 우리 인수분해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런 게 있다고 쳐볼게요. 이게 0인 근을 만약에 구한다고 한번 쳐볼게요. 일단 얘는 1집어넣으면 0 나와요. 그쵸? 1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조립제법으로 해봤어요. 그쵸? 그럼 x-1에 x제곱 플러스 1은 0이에요. 모든 근은 1차마다 근이 다 있어요. 모든 다항시간. 다항 방정식은. 자, 그럼 1차적으로 얘가 0 되게 하느냐. x는, 괜찮죠? 얘가 0 되게 하는 근도 있다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1. 뭐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그동안 인수분해 못하고 있었던 건데. 제곱해서 음수 나오는 경우가 옛날에는 어땠냐면은 무시했어요.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거는 그냥 없는 걸로 치자라고 해서 옛날 수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걸 그냥 무시했습니다.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계속 나오니까 근현대로 가까워지면서 수학자들이 봤을 때 그럼 잠깐만, 제곱해서가 음수 나오는 경우를 생각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제곱근이라는 기호도 있고, 그쵸? 자, 모든 수의 제곱을 하면 제곱근 들어가 있는 거 그냥 A라고 본 거예요. 그게 제곱근의 시작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얘도 어떻게 들어가냐? 아, 그래. 그러면은 제곱해서 마이너스를 나오는 걸 한번 써보자. 괜찮아요? 얘를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실수는 절대 제곱해서 음수가 안 나오는데 제곱해서 음수가 나온 경우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허수라고 해요. 가상의 숫자라고 해서 허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런 허수까지 다 포함된 수 전체 우리가 다루는 수 체계를 뭐라고 그러냐? 실수와 허수를 복소로 사용한다 그래서 복소수라고 불러요. 자, 너무 서론이 길었지? 자, 이게 전체 수체계예요. 고등과정에서 배운 전체 수체계. 자, 괜찮을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물론 얘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게 보기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얘를 갖다가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게 하는 요 수를 갖다가 허수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해서 i라고 문자를 붙여요. 왜? 엄청 자주 쓸 건데 표현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얘를 i라고 쓰기 시작합니다. 왜 i라고 쓰냐면 허수가 가상의 수, 그래서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미지너리 넘버의 약자 i를 갖다가 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i가 있는지 없는지로 실수랑 허수를 구분하기 시작해요. 자, 다시 한번. 실수는 i가 없어요. 허수는 i가 있어요. 이 얘기할 때마다 자꾸 이상한데. 그럼 엄마 아빠인가? 미안. 아니, 아이가 있으니까. 미안. 알았어, 미안.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복수, 수, 실수와 허수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소수에 대한 거를 잠깐만 좀 더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빵,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쳐볼까요? 얘는 숫자가 좀 지저분한데? 바꾸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 일단 이걸로 잡아볼게요. 이거의 근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모든 2차 방정식은 두 개의 근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근의 공식을 가보면 근의 공식 혹시 알고 있어요? 근의 공식을 모르는구나. 근의 공식을 모르면 처음부터 해야지. 자, 그러면 이런 2차 방정식은 근을 무조건 강제로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 완전 제곱식으로. 자, 완전 제곱식 만들어 봅시다. 얘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상수항이 1이 있어야 돼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죠? 넘겨줍시다. 괜찮죠? 자,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 되겠고, x라는 근은 1 뿔마 루트 마이너스, 따라서 x라는 근은 1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개 근이 나옵니다. 1 플러스 i라는 근과 1 마이너스 i라는 근,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게 돼요. 괜찮죠? 자, 근의 공식은 전부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강제로 만들어서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지금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니다. 헷갈릴 것 같으면 그냥 그러려니 보면서 가요. 강제적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a로 묶어봅시다. x 제곱 플러스 a분의 bx.
왜 만든 거예요? 2차 계수가 1이 아니면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x 플러스 k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 거잖아요. 그럼 얘는 x제곱 2kx 플러스 k제곱.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2k가 얘랑 똑같아져야 돼요. 그쵸? 얘가 a분의 b랑 똑같게 만들어지는 k는 뭐냐? 2a분의 b예요. 괜찮죠? 2a분의 b. 자, 그래서 얘는 지금 2a분의 b로 바꿔주면 걔랑 똑같아질 거고요. 얘가 그 2a분의 b를 제곱한 거니까 4의 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은 2a분의 b제곱을 써주면 되고요. 없는 걸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분의 b제곱을 한번 빼줘야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c는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때 요 부분은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그쵸? 곱셈 공식으로 그냥 본 거예요. 곱셈 공식. 자, 그러면 얘는 밖으로 나가요. 필요 없으니까. 근데 a를 한번 곱해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a를 곱하면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이 되겠네요. 괜찮죠? 원래는 이 상태였는데 a를 한번 곱해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만 다시 정리해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분수꼴은 수능 끝날 때까지 통분밖에 없어요. 4a로 묶어주면 얘는 4ac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4a로 묶어주면은 마이너스까지 밖으로 뺐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괜찮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그래서 이거를 마저 좀만 더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럼 얘는 a 곱하기 x 플러스 2a분의 b제곱. 자, 그럼 얘는 우변으로 넘겨준다 그러면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네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얘만 우변으로 넘긴 거예요. 알았어. 이렇게 돼 있던 상태였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얘만 우변으로 넘겨봅시다. 그러면은 a x 플러스 2a분의 b제곱은 우변 넘기면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거예요. 자, 이때 a로 나눠주면 a제곱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때 양변을 루트를 씌워주잖아요. 루트가 돼요. 뿔마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얘는 어차피 우리가 그 9분의 4라는 숫자가 있을 때 이런 걸 루트 씌우잖아요. 3분의 2죠? 그렇죠? 왜냐면 3분의 2는 제곱하면 9분의 4가 맞으니까. 자, 이런 거를 편하게 이렇게 바꿔 쓰기도 해요. 루트 9가 3이고 루트 4가 2니까 괜찮죠? 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분모 찢어볼게요. 자, x 플러스 2a분의 b는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그러면 2a 통째로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x라는 값이 2a분의 b 넘기면 우변에서 2a라는 공통분모로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나와요. 괜찮네? 그래서 요게 우리는 근의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무조건 외워야 돼요. 얘는 진짜로 수능 끝날 때까지, 딱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수능 끝날 때까지 얘는 진짜 많이 씁니다.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냥 단순 암기? 아니, 증명해서 연습해줘요. 증명은 근데 중학교 때는 스스로 해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감은 좀 있어요. 스스로 하기에는.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친구들은
막상 보면서 따랐으면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뭐 오늘 영상도 이따가 새벽에 올라가니까 필요하면 좀 더 보면서 해도 됩니다. 근해 공식. 그러면 근해 공식은 되게 복잡한데? 지금 이게 근해 공식으로 푼 거예요. 근해 공식 증명 방식으로 푼 거예요. 괜찮네? 그렇죠? 결론은 그냥 완전 제곱식 만들면 끝이에요. 그게 미지수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거예요. 괜찮죠? 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냥 완전 제곱식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갖다가 근해 공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자, x 2차 계수가 a, 1차 계수가 b, 상수항이 c예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괜찮아요? 그래서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빼기 8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는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마이너스가 없어지면서 i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괜찮죠? 자, 다시 한번 i라고 하는 거는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얘기했어요. 자, 루트 마이너스 4는 루트 4i라고 써도 됩니다. 정의예요, 정의. 약속이에요, 이거는. 자, 그래서 얘는 2i예요. 2i. 괜찮죠? 2i. 자, 그래서 얘가 결과적으로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2i니까 약분시키면 결론 어때요? 똑같아요. 괜찮죠? 자, 그래서 근해 공식으로도 충분히 정리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i가 중간에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잠깐만, 얘도 그렇고 다른 경우도 그렇고 어떻게 볼 수 있어요? i가 있는 애들하고 없는 애들로 구분 지어주면 돼요. 괜찮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복소수. 보통 복소수는 x, y로 안 나타내고요. z로 나타냅니다. z. 그래서 이런 z를 가지고 실수인 애들과 허수인 애들을 구분해서 나타내요. 괜찮죠? i가 붙은 애들과 i가 안 붙은 애들로 수를 찢어서 봅니다. 이해될까요? 그렇죠? 얘처럼 i가 없는 애와 i가 있는 애로 구분해서 봐요. 자, 그러면 얘가 뭐라고 부르냐? 이 a를 실수 부분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요 b를 허수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자, 참고로 bi를 허수 부분이라고 안 불러요. i가 곱해진 그 실수를 허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a와 b는 실수예요. 괜찮죠? 허수 자체를 i만 빼내면 어차피 실수니까 실수인 애들 가지고 i가 있는 애 없는 애를 구분해서 본다 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너무 피곤했어. 미안해. 너무 내가 재워버렸어. 26번 풀어볼게요. 26번. 편한 데다 가다. 좀 더 옮겨줄까?
자, 다시 한번. 루트 내부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를 없애버리면서, 그죠? i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를 없애면서 i. 다만 마이너스만 없애는 거라서 루트 3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1번은 루트 3i.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딱 얘만 없애는 거예요. 마이너스만 없애주고 루트 3 그대로 남잖아요. 마이너스만 없애고 뒤에 i를 곱해주는 거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사실 이게 뭐냐면은 얘가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에요. 괜찮네? 아, 얘를 갖다가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1 곱하기 3으로 봐서 걔를 찢을 수 있겠구나 라고 쓴 거예요. 그래놓고 얘만 i로 바꿔 쓴 거예요. 요게 정이에요. 괜찮죠? 원래는 한 번에 마이너스 띄면서 i 붙이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상 이거랑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 뒤에 가서 어차피 나중에 증명을 합니다. 음수의 제곱근 관련된 내용으로. 자, 그러면은 얘는 또 마이너스 날리면서 루트 16i. 그럼 얘는 루트 16이 4니까 4i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는 i 플러스 4.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4i. 그렇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가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27번부터 31번까지 잠깐만 후딱 풀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복소수에서 실수 부분, 허수 부분에 대한 지적만 좀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27번만 얘기하자면 이렇게 써주면 돼요. 실수 부분은 2다.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3이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허수 부분은 3i가 아니고 3이에요. i가 붙어있는 애 중에 실수만을 의미해요. 실수만을. 뭐 나중 가서는 사실 뭐 그렇게 구분하는 게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일단 정의상 허수 부분은 i가 곱해져 있는 그 개수, 그러니까 실수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3, 허수 부분이 루트 5. 자, 이거는 실수 부분이 3분의 4,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3분의 2. 얘는 실수 부분이 뭐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0으로 그냥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없다기보다는 0.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2. 자, 얘는 실수 부분이 4, 허수 부분이 0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그때 여기 부르는 명칭이 또 있어요. 뭐냐면 얘는 뭐야? 허수 부분이 0이죠? 실수라고 불러요. 너무 당연한 소리 하고 있죠? 허수 부분이 없으면 실수입니다. 그럼 잠깐만 얘는
실수 부분이 없잖아. 얘를 뭐라고 부르냐? 순호수라고 불러요. 순수하게 허수만 존재한다. 그래서 순호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다가 계보를 좀 찔러 볼게요. 자, 복소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그죠?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로 구분하죠. 자, 실수와 허수로 구분을 해요. 자, 그 중에서 실수는 이렇게 실수 부분만 있는 거. 어느 경우? B가 0 나오는 거. 허수 부분이 0인 경우면은 실수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허수가 둘로 나타내져요. 첫 번째는 정말 순수하게 허수만 존재하는 거. 그래서 얘는 그 복소수 Z가 BI로 나타나지는 경우예요. 자, 다시 한번. 실수 부분은 허수 부분이 0 나와야 돼요. 허수는 당연히 허수 부분이 0 나오면 안 돼요. 이 0 나오면 그냥 실수예요. 뭐야? 둘 다 빵 나오면 어떡하지? 둘 다 빵 나오면? 그럼 Z는 0이요. 그냥 정수 얘 얘기하는 거야. 괜찮죠? A, B 둘 다 빵 나오면. 자, 그러면 이때 BI. 얘는 지금 A가 빵인 거구나. B는 0이 아니고. 그렇죠? 실수 부분은 0이지만 허수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순허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남는 거. 순허수가 아닌 허수예요. 자, 이게 지금 맨 처음에 썼었던 요거예요. A 플러스 BI. 얘는 A랑 B가 둘 다 0이 아닌 거예요. 이걸 왜 구분을 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순허수가 허수를 생각하는 가장 기본 단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I 순허수죠? 그렇죠? 자, 실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실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골라라. 제곱해서 음수 안 나온다요. 괜찮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걸로 우리는 허수의 존재를 추측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그런 순허수들 같은 경우에 한정에서만 음수가 나와요. 신기하네? 제곱이 마이너스 1이네? 너무 당연한 거죠. 왜?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제곱했을 때 안쪽 거 그대로 나오게 하려고 쓴 거죠. 이게 i의 존재에 i의 존재 이유인 거잖아요. 그죠? 요거 얘 바꿔 쓰려고. 괜찮죠? 너무 당연하게 i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특별한 애들. 그래서 순허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막상 이런 식으로 1 플러스 i가 나왔다. 이런 건 제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문자처럼 생각하면 돼요. i를 그냥 문자처럼 생각하면 돼요. 상수 느낌으로. 상수 맞아요. 상수 맞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지금 플러스 2 곱하기 2배 i 제곱. 하지만 i는 짝수 제곱은 전부 실수로 바뀝니다. 괜찮죠? 홀수 제곱은 그냥 허수로 남지만 짝수 제곱은 무조건 실수로 바뀌어요. 왜? 그렇게 정리한 거니까. 그쵸? 그러면 얘네 둘 지원이니까 2i. 뭐예요? 제곱해도 허수가 나와요. 괜찮죠? 지금 실수는 제곱하면은 음수가 안 나오는구나. 괜찮죠? 그러면 순허수는 제곱하면 음수가 나오는구나.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제곱해서 허수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잠깐만. 그럼 i는 대소 비교가 되나? 안 돼요. 왜? 이게 0보다 크다 작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얘는 실수란 얘기예요. 한번 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자, i라는 애가 일단 0보다 크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어차피 셋 중에 하나잖아요.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아니면 0이거나. 그렇죠? 근데 0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수라면 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가 양수라고 쳤을 때 양변의 i를 곱해 봅시다. 왜냐면은 i는 짝수 제곱하면 실수가 되니까. 자,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i를 곱한다. i, 0i i 제곱이 빵! 0은 모든 수든 곱하면 다 빵만 만들어요. 그러면 i 제곱 마이너스 1인데? 맞아요? 안 돼요. 모순. i는 절대 0보다 안 큽니다. i가 음수라고 생각해 볼게요. 0보다 작다. 그러면은 만약에 i를 양변에 곱했다. i 제곱 빵 부등호가 바뀌어요. 괜찮네? 음수라고 생각한다면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또 안 돼요. i가 0일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i는 0보다 큰 것도 아니고요. 0보다 작은 것도 아니고요. 0도 아니에요. 대소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허수는. 괜찮죠? 좀 이상한데? 그래도 이 i는 그 i보다 그래도 좀 크지 않을까? 2배인데? 안 돼요. 왜? 넘겨보면 돼. 이 i 빼기 i가 양수냐? 이거 i가 양수냐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안 됩니다. 괜찮죠? 모든 허수는 대소 관계가 없어요. 크다 작다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소 비교가 된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실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괜찮죠? 아예 부정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i를 정리하기 시작한 거죠. 15세기? 15세기인가? 아무튼 그쯤. 자, 아무튼 그러면 뒤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저기 34번. 요거 일단 한번 풀어봅시다. 34번. 자, 그리고 된 친구들은 35번도 좀 가볼게요. 자, 일단 34번을 잠깐 얘기하자면 순허수든 순허수가 아닌 허수든 다 허수예요. 다 허수예요. 얘는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허수. i가 있으면 허수라 그랬죠? i가 있네요. i가 없어. 이건 실수. 2예요. 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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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수. 실수야. 무리수 실수. 무리수는 실수입니다. 자, 여기서 기역, 디귿, 리을, 미음. 자, 이렇게 되네요. 자, 그 중에서 순허수. 실수분이 있네. 여기도 실수분이 있네. 얘는 지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순허수는 실수 부분이 빵인 허수예요.
그래서 리을과 미음만 나오네요. 실수본이 빵이노수? 순어수 얘기하는 거예요. 순어수. 괜찮죠? 자, 그러면은 잠깐. 오케이. 오, 잘한다. 자, 실수 부분이 0인 순어수는 두 개가 맞아요. 그렇죠. 왜? 0 마이너스 i 0 플러스 2분의 i 실수분이 0인 허수니까. 자, 그러면 얘는 실수분이 1 허수분이 루트 2 안 되죠. 얘는 왜 안 될까요? 얘는 왜 안 될까요? 자, 요거의 개수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인지 이것 때문인지가 문제가 돼요. 잠깐만. 그럼 순호수가 아닌 호수겠지. i가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죠. 왜? 작사제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맞아. 맞아. 얘는 1에서 1을 뺀 거니까 0이에요. 괜찮죠? 실수예요. 괜찮네? 아예 허수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얘는 허수가 아니야. 실수분이 0인 건 맞아요. 근데 허수라서 안 되는 거예요. 허수가 아니라서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잘 찾았네. 이걸 아는 사람, 이게 눈치채는구나. 따봉. 자, 그러면은, 조금만 쉬었다가 이 복소수에 관련된 거, 정리 좀 더 해볼게요. 화이팅! 잠깐 쉬었다 갑시다. 생각보다 길어졌어. 내가 너무 말이 많았어. 미안. 질문이